그 고전 시간은 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일단 고전 시가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실상 읽어보면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니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 고3 때가 되면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실려.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가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낯선 고전이 나오면 그건 쉬운 거고 나한테 익숙한 고전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EBS 반영 비율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거의 60% 70% 이상 되기 때문에 고전 시가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놔도 돼. 지금 고전 시가가 어려워? 그럼 고3 때 수특만 열심히 보면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돼.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천천히 한번 가보면 돼. 괜히 어렵게 느끼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가볼게요.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어려운 말 없죠? 세정도 모르고 인사에 우활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정 이런 말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괜찮은데 별표가 없어? 라는 말은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둬야 될 말인 거야.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세정 무슨 뜻이냐면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줄이잖아. 세상물정. 세상물정 모르고 인사 사람들의 일이지 사람들의 일에 우활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우활은 어리석어 라는 뜻이야. 잘 몰라서 이런 뜻이야. 밑에 설명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의 일에 잘 몰라서 이렇게 해요. 공명부기도 구하기에 재주가 없어. 자, 공명부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부기공명이니까. 부기공명 구하기에 재주가 없어. 빈천기한을 일생에 겪어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럼 빈천기한인데 한자를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자 보는 눈이 아직은 없으니까 빈천기한도 역시 별표가 없어요. 이 문맥상 효수가 이거 무슨 뜻인 거 같냐? 빈천기한?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나쁜 거 같죠? 왜? 부기공명이는 구하기에 재주가 없었어. 그래서 빈천기한을 평생에 겪고 있었다라고 해. 빈, 가난을 빈, 천할 천, 가난하고 천하고, 기, 배고플 기자야. 배고프고, 찰한, 춥고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럼 여기 빈천기한은 가난과 추위, 배고픔,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죠? 빈천기한을 일생에 겪어 있어. 낙천지명을 잠깐 들었더니 낙천지명 밑에 설명 나와 있죠?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 처지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즉 낙천지명은 운명에 순응한다는 거야. 운명에 순응하여 여기에 잠깐 들었더니 라고 말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아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산수의 벽이 있어 우연히 들어오니. 자, 산수의 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벽이라는 말은 우리 지나친 걸 말해. 지나친 걸 벽이라고 불러. 우리 이런 말 들어봤지? 도벽. 도벽. 그래서 훔치는 거에 지나친 걸 도벽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는 산수의 벽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산수가 뜻하는 건 뭐죠? 산과 물이 뜻하는 건 뭐겠어? 자연이지. 그러면 자연에 대한 벽이라는 얘기는 뭐니? 자연을 지극히 즐기는 거야. 자연을 지극히 즐기는 벽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오니 어디에? 여기에 우연히 들어오니 득상도 모르거든 영욕을 어이 알겠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몇 개는 적어볼게요. 득상, 영욕. 득상은 얻을 득자고 상은 잃을 상자야. 그러니까 얘는 득상은 얻고 이름. 영욕은 영예와 치욕이야. 영예와 치욕.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 이런 거야. 자, 자연의 벽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오니 얻고 잃는 것도 모르는데 영화로운 것과 치욕을 어이 알며 시비를 못 듣거니 출척을 어이 알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시비도 한번 적어볼까요? 은혜야, 은혜야, 시비가 무슨 뜻일까? 시비? 이걸로 줄임말이에요. 시시비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옳고 그름. 응? 옳고 그름도 못 듣거니라니까. 근데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잘. 시시비면은 속세의 다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이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지는 걸 시비라고 불러요. 속세의 다툼도 못 듣는데 출척을 어이할까? 출척은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출세하고 좌천되는 거야. 출척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을 어이 알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 끌어볼게요. 자,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었어. 그 대신 이런 것들을 자꾸 적어놓고 문맥상 보고 그러면 나중에 금방 익숙해져요. 자주 나오는 말들이니까. 다시 가볼게.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사이에 일에 어두워서 부귀공명을 구하는 재주가 없어서 가난과 천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일생으로 겪어 있어서 하늘의 운명을 따라 여기에 잠깐 들었는데 자연을 즐기는 벽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오니 얻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영예와 치욕을 어이알며 세상의 속세의 다툼도 못 듣는데 출세하고 좌천하는 것을 어이알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오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다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좀 더 가볼게. 이끼 낀 바위에 기대 앉아보며 그늘진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보며 송근 소나무 송 뿌리 근자야. 그래서 얘는 이제 소나무 뿌리가 되겠죠.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보며 한담을 못다 그쳐 산의 하루가 비켰으니 라고 산 일자 해일자잖아. 산에 태양이 비스듬하다는 얘기는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산 일이 비켰으니 이라니까 해가 저물어 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일부러 해석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니네도 영어도 이제 하다 보면 형준아 영어도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중간에 몇 개씩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글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 한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 내가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보며 한담을 못다 그쳐. 그러니까 얘를 그치지 못해서 해가 저물었대. 그러니까 한담을 하느라고 해가 저물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한담을 정확하게 뭔지 몰라. 아무튼 이거 하다가 그치지 못해서 해가 저물었어. 또 그래서 심승은 언제 할고 채약이 저물 거다 이거야. 그럼 얘도 뭐니? 이거는 언제 하며 얘가 저물어 간다라는 뜻이겠잖아. 그치?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넘어가. 이게 채약은 약초를 캐는 걸 말하거든. 심승을 언제 할고 채약이 약초 캐는 것이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하루가 금세 가버렸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만 가. 실제에서도. 자, 그도 번거로 떨치고 걸어 올라서 두 눈을 치켜두고 말리를 들어보니, 자, 멀리 들어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가며 다니는데, 망망속물은 안중에 티끌이로다라고 써. 밑에 설명 나왔죠? 망망속물, 속세의 것들은 눈 안에 티끌처럼 보이는구나. 자연 속에서 올라와 보니, 아득한 속세가 티끌처럼 보이는구나. 부귀공명을 잊었거니 어저나 물고기나 새가 나를 대하랴. 낚시터에 내려앉아 백구 갈매기를 벗을 삼고, 백구는 갈매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낚시터에 내려앉아 갈매기 벗을 삼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하도록 혼자 먹고 흥이 다하는 것을 기약하며 석양을 보낸 후에 강문에 달이 올라 수천이 일색일째. 자, 석양을 보내냈어. 그럼 이제 해가 졌단 말이야. 해가 지니까 강문에 달이 뜬대. 달이 올라서 수천이, 물과 하늘이 일색일째, 같은 색이란 얘기야. 물과 하늘이 같은 색일째. 만강 가득 찬 강의 풍류를 한 배에 실어오니 표현천지에 세상에 걸린 것이 무엇이랴라고 해서 표현천지 밑에 설명 나왔죠? 아득한 천지니까 아득한 세상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두어라. 이렁성그령 종로한들, 세상을 마친들 어이하리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두 번째 것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 여기
중략부터 이끼 낀 바위에 기대 앉아 보며 그늘진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도 보며 한담을 그치지 못해 산의 하루가 해가 저물어 가니 심승은 언제 할꼬 산남을 약초 캐는 것이 끝나간다. 그도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올라 두 눈을 지켜두고 산에 올라서 멀리를 지켜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먼 속새는 눈앞에서 티끌처럼 보이는구나. 부귀공명을 잊었는데 물고기야 새나 날 대하겠는가. 낚시터에 내려앉아 갈매기를 벗을 삼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하도록 혼자 먹고 흥이 다하는 것을 약속하며 석양을 보낸 후에 해가 지는 것을 본 후에 강문에 달이 올라 자, 강 입구에 달이 올라 물과 하늘이 일색일제 같은 색깔일제 물과 하늘이 같은 색깔일제 만강 풍류를 가득 찬 강의 풍류를 한 배 위에 실어오니 표현천지에 걸린 것이 무엇이겠는가. 두어라 이럭저럭 세상을 종로야 늙은 것을 마친 것을 어이하리. 이렇게 죽은들 어이하리라고 말했죠. 속세를 읽고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만 갑시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2번 기억 치읓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공명부기 니네도 책을 이렇게 펼쳐놔요. 옆으로 책으로 펼쳐놔야 돼. 그래야지 한 페이지에 보이니까. 항상 책은 이렇게 펼쳐놓는 게 좋아. 자, 갑시다. 기억이 부귀공명도 구하기에 재주가 없대. 내가 부귀공명에 구하는 능력이 없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기억. 그 다음 니은 볼게. 빈천기한을 일생에 겪어 있어.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것을 평생에 겪었대. 가난한 삶의 모습 맞습니까? 맞죠. 니은도. 자, 디귿 볼게요. 낚시터에 내려앉아 갈매기를 벗을 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좀 선생님 좀 애매한데 그럼 세모 쳐도 돼? 리을.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로 혼자 먹고 자연을 즐기는 흥취 나오죠? 맞습니다. 여기서 술이 나오면 무조건 풍류야. 다음 미음. 두어라 일엉성그려 종로한들 어이하리. 현재 삶이 두어라 냅둬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마친다 어떠리라고 말했어요. 그럼 현재 삶이 지속되길 바라는 심령 맞습니까? 예, 얘도 맞죠? 이렇게 늙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삶을 생을 끝내도 좋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가만 가지고는 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자, 문제 구성 봐. 일단 보기는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매호벌격은 자연을 버타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사대부 가사이다. 가사고요. 제목은 자연을 버타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했고요. 화자는 자신이 이익이나 공명과 같은 세상사에 밟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고자 자연에 은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분수를 지키는 삶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에서 사자성어로 나와 있었죠. 아까 낙천지명이라는 말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낙천지명. 자, 속세를 떠나 마음껏 자연을 누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 자연 속에서 바라본 속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이 잘 나타나 있대. 그래서 자연을 누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과 자연 속에서 바라본 속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따라보자. 자, 가보자. 세상 물정의 어두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영역을 어휘하며 출처를 어휘할까 같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신선하죠. 슬래시를 이렇게 해야. 자, 이게 다른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보기박스 외적중과령 문제는 이렇게 슬래시가 무조건 나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슬래시 앞쪽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슬래시 앞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슬래시 쪽은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와 있어요. 봐봐. 자, 세상 물정 어두운 스스로에 대한 인식 어디 나오니? 스스로 인식 여기 나오지. 보기박스가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와 가끔은. 그러면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되죠. 세상 물정의 어두운 스스로에 대한 인식 보게 나오죠. 세상사에 밝지 않다고 나오지. 그 내용이 본문에서 영예와 치욕을 어떻게 알며 출세와 좌천을 어이할까와 같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알 수 있대. 자, 어이할며 어이할까, 반복과 변주 통해서 나타내는 거 맞지? 얘는 맞아요. 자,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속세를 떠나 마음껏 자연을 누리며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가볼까? 바위에 기대 앉아보며 뭐 소나무 뿌리를 베고도 누워보며 같은 행동 묘사를 통해 드러내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얘도 맞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얘도. 다음 세 번째.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바라본 속세에 대한 화자 인식은 나오지. 그지? 근데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뒷부분을 통해서 봐야 돼. 망망속물은 안중에도 티끌이다라고 비유했죠. 자, 본문에 찾아봐. 망망속물. 무슨 뜻이었죠, 아까? 아득한 속세라고 나와 있지. 본문에 망망속물 뒤에 별표 친 걸 보면 아득한 속세라고 나와 있지. 그럼 아득한 속세는 자연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먼 곳에 있어? 먼 곳에 있지. 그럼 얘가 틀렸잖아.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에 멀고도 먼 속세는 눈에 티끌이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속세와의 거리감이란 말이야. 속세와의 거리감을 나타내는데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다는 이식 여기랑 잘못됐죠. 이게 얘가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 좀 특이한 거야. 원래 외적 중거 문제는 본문의 내용이 앞으로 오고 보기 내용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보기 박스의 내용이 앞으로 오고 본문의 내용이 뒤로 갔다는 거. 요거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다음. 그럼 여기서 혹시 개념 같은 거 좀 해볼까? 여기 반복과 변주 한번 개념 설명해 볼게요. 반복과 변주. 너무 진하네. 자, 이게 반복과 변주 한번 볼 거고요. 이건 아예 안 보이네. 뭐야, 이거. 반복과 변주라는 거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뭐 서류적 표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반복과 변주 가보자. 일단 반복은 알고 있고 변주는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 이렇게 돼요. 변주는 변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유사한 이런 뜻이 돼요. 변화 또는 유사한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살짝 변하는 걸 변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어휘하며 출척을 어휘할까? 여기서는 반복은 어떤 반복이 있지? 이 두 개에서 반복이 있을 거야. 승아가 여기서는 뭐가 반복되고 있냐? 두 가지가 반복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시어의 반복이야. 뭐의 반복? 어휘의 반복이겠지. 시어의 반복. 또 하나 반복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상용아, 여기에 뭐가 또 반복이 있니? 은우 집중. 여기 반복 뭐 있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통사 구조는 다른 말로 문장 구조를 말해.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인데 봐라. 용역을 목적어, 출척을 목적어, 어휘하며 어휘할까 서술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야. 얘도 반복인 거야. 변주는 알며하고 알까. 얘가 뭐가 되겠어? 형태상 변주를 이루게 되겠죠? 이건 변주고요. 유사한 거니까. 알겠죠? 시어는 단어, 통사구조는 문장의 구조야. 통사구조는 문장의 구조. 헷갈리나? 통사구조의 반복, 다른 말로 하면 문장 구조의 반복. 이거 같은 말. 이렇게.
통사 구조의 반복은 다른 말로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통사가 곧 문장이야. 똑같아. 통사가 문장이라는 뜻하고 똑같아. 이렇게. 다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지. 이건 이제 추상적 관념이라고 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은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인지 불가능한 거야. 감각적 인지를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근데 구체화했다라는 얘기는 이 구체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인 것으로 드러냈다라고 부른 거야. 감각적인 것으로. 요렇게. 자, 요 말을 통해서 실어볼게. 요 말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자. 만강풍류에, 풍류라는 거는 흥이잖아. 자연을 즐기는 흥이야. 만강풍류를 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실어서 오는 거야. 실어서 오니라고 말을 했어. 자, 가볼까? 만강풍류. 눈에 보여, 안 보여? 자연을 즐기는 흥. 눈에 보여, 안 보여?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강풍류는 얘는 추상적 관념이에요. 근데 추상적 관념은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를 어떻게 강에다가 배에다가 실어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관념을 여기서 뭐 했다? 구체화했다. 형체가 있는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또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해서 감각화라고도 불러.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화. 나만 보고 있었구나. 미안.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것과 관련된 예문 하나 더 아주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죠. 슬픔이 쌓인다라고 했는데, 슬픔은 감정이죠. 감정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거야.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추상적인 것의 감각화,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 이렇게 되겠죠. 우리 1학년 때 내신 때도 나왔었잖아요. 황진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잘라내요. 동짓밤 기나긴 밤. 추상적인 관념의 시간을 잘라서 뭐 베어서 넣어서 펴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거는 A는 B에 있으니까 14번 문제는 풀 수 없겠고요.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의 산수와 나의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으니까 가의 산수. 산수는 자연이겠죠? 자, 이 사람 자연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 아까 보기 박스에서 잠깐 나왔었죠? 자연에서 즐기면서 속세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연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실현된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산수는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에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니 이곳이? 아니지. 여기서는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니?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다음 산수는 현실에서 고뇌가 이어지는 괴로운 공간입니까? 아니죠. 시시비비라든지 영역을 어휘하며 출처를 어휘할까라고 했어요. 부기공명을 다 잊은 공간이니까 고뇌가 이어지는 괴로운 공간도 아니고요. 다음 산수는 자연 속에서도 현실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공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고 싶답니까? 그런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얘도 X가 되겠죠. 산수는 세속적 삶에서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공간. 나 이곳에서 반드시 뭐뭐 하겠다. 의지가 드러난다. 의지가 드러나려면 본문에 뭐뭐 겠다, 뭐뭐 하리라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적인 표현이 여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얘도 X예요. 이렇게만 봐도 15번에 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 선생님 문제 푸는 방법은. 여기 나오잖아. 얘도 가산수, 나, 정원 나오면 이런 순서대로 푸는 거지. 이런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산수가 나오면 산수와 관련된 거 싹 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했고요. 남아있는 문제가 몇 번밖에 없니? 그러면 14번 문제밖에 없는 거니? 14번하고 12번 문제 있네요. 그럼 앞에 나와서
양조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양조설 한번 가볼게요. 자, 양조설 같은 경우는 뒤에 남아있는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요거 12번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가자. 내가 얘도 수필인데 수필도 일단은 뭐처럼 읽어라? 소설처럼 읽어라. 인물 중심으로 끊어서 줄거리 파악하는 거야. 16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온 거야. 16페이지. 내가 기구건을 가꾼 지 10여 년에 이림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우거져 거칠고 어지럽게 섞여있는 범상한 나무들은 일체 기구건에서 물리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바로 기구건 동쪽 평탄한 곳 아래 한 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뿌리는 굽어 서리서리 얽히고 그 가지는 무성하고 더부룩하니 빽빽한데 베어내도 다시 무성해지고 호미로 메워도 없어지지 않더니 몇 년 되지 않아 무성해졌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에다 밑줄 긋을 거예요? 읽어보고. 야, 니네가 그거 봐, 빨리. 내가 얘기 안 해줄게. 하나도 걸어도 되고, 두 개를 걸어도 되고, 고민하지만 마.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다 잡고, 해봐. 그거 봐, 다 그거 빨리. 틀려도 돼. 안 긋기 시작하면 죽어도 못 긋고, 틀리더라도 긋기 시작해서 긋는 거야. 자, 됐어? 그럼 선생님이 한 대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기구건을 갖춘 지 10년 됐는데 아름다운 나무들은 대략 갖췄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나무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하나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뒤에요. 한 나무가 살고 있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요거는 모르더라도 얘는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가볼게요. 그때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다음. 가서 살펴보니 대개 일컫는 참중나무와 비슷한데 나무라고 부르는 나는 속으로 기뻐하고 또 느낀 바가 있어.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풀을 북돋아주고 그 가운데 성기게 하고 곁으로 널려 퍼지게 했더니 무성해졌으며 짙게 그늘을 이루었다. 마침내 그 밑에 대를 쌓았는데 건질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즐기자니 어루만지기에도 부족하나 실을 낮게 읊조렸다. 늘상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며 그곳에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또 밑줄 그어보세요. 앞에 밑줄 그은 거랑 연결시켜봐. 그러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 내가 기구건을 갖춘 지 10년이야.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 대략 갖추었어. 그런데 원 도쪽 평탄한 곳에 한 나무가 살고 있었어. 그렇지. 자, 됐어요? 그럼 선생님 할게요. 좀 길어도 돼.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니? 가꾸기 했더니 무성해졌지. 그래서 나는 늘상 거기에 머무르며 그곳에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똑같을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객이 있어.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밑줄 긋게요. 그러면 객이 한 말이 어디 거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객이 한 말이야. 그럼 이거 보면서 여기도 밑줄 하나 그어볼까요? 읽어보고. 앞에 내용하고 잠깐 연관시켜서 보면 되겠지? 고민할 거면 두 개 다 그어버리고
아니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긋든가 해도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객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말했지. 그 사람의 말하는 중심은 뭐야? 이거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그대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는가 라는가. 그래서 하나 더 해주자면 바로 저 가죽나무라는 것은 악목이다. 나쁜 나무다. 근데 왜 좋은 것 사이에 저렇게 안 좋은 것을 섞어서 고상함을 취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만 해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좀 더 느낌이 좋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한 거고. 이렇게. 그랬더니 나 또한 응답하여 말하기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서 말했지. 그러면 여기서 뭐니? 얘가 말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말, 야 너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을 학개치 하니?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보면 돼. 자 해보세요. 쉽게 생각해. 좀 시선 띄고 하나만 찍어. 좋았어. 선생님은 여기 할게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가죽나무는 제목이 못됨으로써 쓰임이 없지. 쓰임이 없으므로 자제하여 스스로 존재하며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바람과 서리를 실컷 먹으며 이에 하늘에 준 수명을 다한다 라고 말해. 가죽나무가 볼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베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풀과 이슬을 마음껏 먹어. 여기서 마음껏 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기도 이렇다는 얘기야. 그 밑에 나 역시 다행히 세상에 쓰임이 없으므로 내 분수에 편안히 내 천성을 다한다. 벼슬도 나를 얽매일 수 없고 형벌도 나에게 더해줄 수 없다. 한가롭고 여유있게 놀다가 늙어서 또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쓰이짐이 없는 것에 귀한 바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원망하니 또한 다르지 않은가 라고 했더니 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버렸다고 했죠. 선생님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끝. 이렇게. 이것은 쓰여짐이 없는 것이 쓰임새가 없는 것이 귀한 것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이다. 이 물건이 가죽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할게. 항상 글을 읽을 때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자, 내가 기구건을 갖고 이제 10년 됐어요.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대략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기구건 동쪽 평탄한 곳 아래 한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가죽나무죠.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하인한테 가꾸게 했더니 그게 우거져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나는 늘상 거기에 머무르며 그곳에 앉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객이 있어서 지나가다 웃으며 말했어요. 야, 저 가죽나무는 안 좋은 나무야.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대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니 이렇게 좋은 뜰에 저런 악목나무를 함께 틔우려고 하니? 라고 했더니 내가 말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 가죽나무는 제목이 못 되면서 쓰임이 없어. 쓰임이 없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며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바람과 서리를 실컷 먹으며 하늘이 준 수명을 다했다. 이것이 쓰여짐 없는 것의 귀한 바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응 가볼게요. 이응. 이응 볼게요. 이응이 어디 있냐면 이응.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흙을 북돋아주고 그 가운데 성기게 하고 곁으로 널리 퍼지게 했더니 라는 거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미안. 이거 시옷이구나. 미안. 이응. 그대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는가? 라는 거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거? 객이.
객이 나에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타인의 행동은 나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인식이야. 맞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그지? 다음. 자, 지읒. 지읒은 문득 얕은 재주와 기능으로 벼슬아치의 뜰악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기를 여러 해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벼슬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가 되네. 벼슬을 구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맞고요. 비읍은 비읍이 어딨니? 맨 앞에 있네. 내가 기구건을 가꾼 지 10여 년에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대략 갖추었다라고 했죠. 자연물을 가꾸어 살아가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얘도 맞고요. 시옷.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흙을 북돋아주고 그 가운데 섬기게 하고 곁으로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했죠. 자연물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한가롭고 여유있게 놀다가 늙어서 또한 풀과 숲 사이에 죽을 것이니 라고 했어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까? 얘가 아닌지 현재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아니고 얘도 지속되기를 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 몇 번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나머지 하나 문제가 14번 역시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겠지? 자, A부터 볼게요. A는 객이에요. 객. 자, 객이고요. B는 납니다. 객부터 먼저 봐야죠. 아니, 문제 먼저 보지 마. 객은 어떤 생각이죠? 객이 했던 말, 야, 저 가죽나무는 악목이야.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대는 어찌 더러움하고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A는 두 개 다 강시 봐야겠다. B의 의견을 끝내 동의하지 않고 항의한다. 그렇습니까? 객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죠. 맨 마지막. 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면서 가버렸다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그럼 어때? 끝내 동의하지 않고 항의합니까? 아니죠. 이건 X. A는 B에게 역사적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A에서 누구 이야기하죠? 주부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지. 역사적 인물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맞네? 이거 맞네요. 다음 몇 번? 2번인 것 같고요. 다음 B. 나는 A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장에 명분이 없으면 지적하고 불쾌함 아니죠. 네 말이 옳다.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낸다. 자신의 관점은 건 맞지만 상황의 급박함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 있는 도산 12곡 하고요. 도산 12곡하고 디지가 진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업은. 알겠죠? 뒤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도산 12곡 갑시다. 이왕의 도산 12곡. 자, 도산 12곡이라고 말했는데 도산 12곡은 12노래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목이잖아. 제목이고 총 12곡이니까 12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나의 제목에 여러 개의 시조가 연결된 걸 우리는 무슨 시조라고 합니까? 하나의 제목 아래 2수 이상의 평시조가 연결된 거 무슨 시조라고 하죠? 선생님이 말한 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 바로 연시조라고 해요. 그게 연시조예요. 알겠지? 하나의 제목 도산 12곡이라는 제목 안에 2수 이상 12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연시조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얘는 시조고요. 자, 도산 12곡은 간략하게만 정리할게요. 도산 12곡은 12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전 6곡하고 뒤에는 후 6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 6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지라고 부르고요. 후 6곡은 언학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지 1, 2, 3, 4가 있고요. 뒤에 언학이 또 있는 거예요. 언지하고 언학으로 나눠집니다. 주된 내용에서 언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연친화예요. 자연친화 또는 강우환정이 되겠죠.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을 느끼는 점, 강우환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후 육국 언학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바로 뭐에 정진하자?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자. 이렇게 내용. 자, 그래서 전 육국에는 자연과 관련된 거, 후 육국은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도산 12국 자체가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정리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은 모르는 말 있으면 다 정리하고 갈게요. 워낙 자주 나와요. 유명하고. 이제 2학년 들어가면 내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라고 했어요. 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라고 했어요. 초야우생 밑에 해석 나와 있죠? 초야우생. 풀초자 들야자야. 그러니까 은거한 우, 어리석은 우, 생,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은거한 삶이 되겠죠. 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자연에서 은거한 삶이 이렇다고 해서 어떠하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하물며 천속구왕을 고쳐 무엇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천속구왕은 아주 잘 나오는 말이고 밑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앞으로는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올 거예요. 학년이 거듭할수록 별표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워낙 필수 어휘니까. 천속구왕은 쉽게 말하면 천자는 샘천자고요. 석자는 돌석자예요. 고황은 고치기 힘든 병을 고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이에요.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이고 요것과 같은 말로는 연하고질이 있습니다. 연하고질이 있어요. 자, 천속구왕 샘과 돌에게 고치기 힘든 병이야. 즉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이고요. 연하고질도 있어요. 연자가 안개연자와 노을하자야. 안개와 노을의 고질병이라는 뜻이야.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을 말해. 알겠지? 연하가 어디 나와? 여기도 바로 나오죠? 연하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안개와 노을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줄여서 이 천속도 그렇고 이 연하도 그렇고 그냥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연하도 뭐가 되겠어? 자연이 되는 거야. 자연으로 집을 삼고 풍을도 뭐니? 바람과 달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자연이겠죠.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아 평화로운 세상에 태평성대 평화로운 세상에 지연아? 평화로운 세상에 뭐로 늙어간대? 병으로 늙어간대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이 병이 바로 이 병이죠. 자,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아 평화로운 세상에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 싶다.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허물은 뭐 잘못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잘못 없이 자연을 즐기는 병으로 늙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승아가 연하가 뭐하고 뭐라고? 안개와 노을이고 그냥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돼? 자연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죠? 이거 똑같은 거, 이 풍을도 똑같은 말이야. 바람과 달, 자연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허물 없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병으로 늙어가고 싶다. 이게 언지이수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도산 12국의 전 6국을 언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연친화와 강호한정이라고 했지. 보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연과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뒤에 가니까 조금 다른 내용도 있어요. 언지 3 가볼게요. 순풍이 죽었다니 진실로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순풍이라는 건 순박한이라는 건 순하고 이거 소박한 거겠죠. 순박한 풍습 또는 풍속이라고 불러요. 풍습은 쉽게 말하면 문화잖아요. 문화, 풍습과 풍속. 순박한 문화가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효서 봐. 순박한 풍속이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야?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순박한 풍속은 살았다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얘는 순풍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순박한 풍속은.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고, 그 밑에 거 인성이 어지다니. 인성이란 얘기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어질대 어질지 못한데?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라고 했으니까 인성은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순박한 풍습은 살아있고요. 사람의 본성은 어지러워요. 이렇게. 천하 그러면 세상이에요. 천하 그러면 세상. 세상에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수많은 인재들을 속여 말하겠니? 라는 뜻이야. 허다 영재, 허다. 셀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재, 우리 영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재들. 그러니까 얘는 수많은 영재를 속여 말할까라는 뜻이에요. 그럼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말한 내용이 뭐임을 강조하냐면 진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임, 앞에서 말한 내용이 진실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야,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는데 그 진실로 거짓말이야. 사람이 본성이 어질다고 하는데 진실로 옳은 말이야. 어?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고 사람의 본성은 어질단 말이야. 야, 내가 세상의 수많은 인재들한테 속여서 말하겠니? 라는 말은 이 말이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해석이 됐어? 오케이. 다음. 자, 여기까지가 언지예요. 언지. 언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밑에 건 언학이죠. 그 밑에 이때 언학은 학문에 대한 정진,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내용으로 치러져 있을 거예요. 가볼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라고 했죠. 당연하죠. 고인 이제 성인들은 못 보죠. 죽었으니까.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요. 옛 성현들은 죽었으니까. 고인은 성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성인들이 가던 길이잖아. 그러니까 가던 길은 뭐겠어? 옛 성현들의 삶이야. 삶. 옛 성현들의 아이고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보는데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대. 그들의 삶이 앞에 있대.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떨고 그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 가겠다는 거잖아. 그래, 여기는 뭐겠어? 어떤 누구의 삶을 따르겠다? 성현의 삶을 쫓겠다. 성인의 삶을 쫓겠다라고 말하는 작품이야.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봬요. 하지만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그들이 가던 길을 앞에 있으니까 성현들의 삶이 앞에 있으니 이런 성현의 삶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떨고 나도 이 성현의 삶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작품이야. 다음.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버려두고 있어요. 당시에 가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길이 학문의 길입니다. 당시에 가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냐 이거야.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냐. 내가 그러면 학문의 길을 버리고 잠깐 어디 갔다 온 거지. 생각해. 그지? 왜냐면 당시에 가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의 길을 몇 년 동안 내가 버려둔 거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럼 이 어디가 어딜 거야? 어디를 갔다 왔지? 그지? 좀 더 읽어볼게. 이제와 학문의 길에 돌아왔으니 다른데 마음 마르리 다른데다 마음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다른데가 어디랑 같은 곳이란 말이야. 어딜까요? 내가 학문의 길을 버려두고 잠깐 갔다 온 데가 어딜까? 자연? 아니죠. 자연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거든. 근데 왠지 얘는 부정적으로 그려지잖아. 바로 벼슬길이야. 벼슬길. 내가 학문하는 것을 멈추고 잠깐 벼슬길을 갔다 온 거야. 이제와 돌아왔으니
벼슬길에는 마음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여기 이제 벼슬을 버리고 벼슬길에 미련을 버리고 뭐하자?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다음.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우부란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하니 그 안이 쉬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도 하니 얼마나 쉽니. 성인도 훌륭한 사람도 못하니 끝내지 못하니 그 안이 어려운가 이런 뜻이야. 뭐가? 학문이. 이게 학문의 정진이잖아. 야, 전교 꼴찌도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거야. 근데 전교 1등도 다 알지 못하잖아.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응?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하니까 그 안이 쉽냐. 근데 훌륭한 사람도 성인들도 못 다 끝내니 그 안이 어려운가. 끝이 없으니 얼마나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라고 했으니까 얘는 학문의 길이죠. 학문의 길 이렇게 하자. 그냥 썼으니까. 학문의 길이 늙는 줄을 몰라라 라는 뜻이죠. 공부하다가 늙어가는 줄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학문의 정진입니다. 도산 12곡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하냐. 자연에 응거한 삶이 이렇다고 해서 어떡하겠는가. 하물며 자연을 즐기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아서 평화로운 세상에 자연을 즐기는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잘못하는 일이라 없고 싶다. 이렇게.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수많은 영재들을 내가 속여서 말하겠니? 즉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고 인성은 어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옛 성현들도 나를 못 보고요. 나도 옛 성현들을 못 봐요. 옛 성현들을 못 봐도 그들이 가던 길, 성현들의 삶이 앞에 있으니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떡하겠는가. 그 길을 안 가고 어떡하겠니.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옛 성현의 삶을 따르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당시에 가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가. 이제와 돌아왔으니 다른데 마음 먹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학문에 정진하자. 우부도 알며 하니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하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 다 끝내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도산 12곡이었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바로. 자, 가. 모두 자신의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자연과 함께하고 학문에 정진하자. 자신의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자신있게 여기서 없어. X. 바나 모두 다른 사람의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는 자세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자세니? 아니죠? X고요. 가나 모두 주변 사물에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나타나 있다? 이것도 없죠. 자연을 즐기는 자세와 학문에 정진하는 자세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맞아요? 성찰이라는 삶을 성찰은 뭐니?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성찰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게 반성이거든요. 같은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성은 성찰을 전제로 해요. 성찰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야. 즉 반성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다는 얘기니?
성찰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성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작품에 반성이 있지. 어디가 반성이지? 아,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있어. 어디지? 승아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거는. 그렇지. 학문 놔두고 벼슬길 간 거지. 이거는 반성이잖아. 선생님이 반성은 뭘 전제로 한다고 했어? 성찰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성찰하는 모습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에 아니죠. 이제 성인들의 삶을 따르자는 얘기죠. X. 답 4번이죠. 다 바로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작품 하나만 잘 읽고 이런 순서대로 가도 답이 나와.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지선다. 선택지 2개 정도는 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상영아, 그치? 자,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17번. 보기를 활용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외적 중괄용 문제. 도산 12곡은 언지 6수와 언악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창작 의도를 밝힌 발문이 함께 전해진다. 언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언악에는 선한 본성을 회복을 위해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발문에는 이황이 이 작품을 우리말로 지어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향유하게 하여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라고 했어요. 언지와 언악 나와 있고 이건 우리말로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다음 가봅시다. 1번. 언지 했으니까 언지라는 말이 나왔으면 얘는 어쨌든 여기 부분일 거잖아. 그죠? 언지에 나타나는 뜻을 참고할 때 연화와 풍어를 가까이 하며 허물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정확하게 맞죠. 여기 슬래시가 여기야. 여기가 슬래시야. 그래서 앞에는 본문의 내용이고 뒤에는 보기박스 내용이잖아. 이게 전형적인 외적 중괄용 문제니까. 자, 이 언악에서 나타난 의지를 참고할 때 언악 의지,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되겠잖아. 그죠? 언악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 언악에 나타나는 의지를 참고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것은, 자, 다른 것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벼슬길이라고 했죠?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것은 학문에 열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맞죠? 얘도 맞네요.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라고 있어요. 발문의 내용, 보기박스의 내용. 천속구항을 고치지 않으려는 것은, 천속구항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죠? 얘는 뭐니?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라는 뜻이겠죠? 이황의 제자들에게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죠? 여기 나오잖아, 뒤에.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고인이 가던 길을 가려는 것은 학문의 길이죠. 제자들이 마음에 새길 만큼 바람직한 가치이라고 이황이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얘도 맞고.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부와 성의를 구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의를 본받음을 보여주려는 이황의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군 했어요. 우부하고 성의를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학문에 정진하자 이런 것이겠지. 성의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우부와 성인도 구분한 것도 아니에요. 왜? 우부도 하고 성인도 하니까 둘 다 동질성이겠죠. 앞에도 틀렸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됐고, 그 다음, 이건 나고요. 요거, 기억, 니은이 둘 다 가에 있나? 둘 다 나에 있나? 기억부터 볼게요.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사람의 본성이 어질다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라고 했죠.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고, 인성은 인성이 어진 건 옳다라는 말이겠죠. 자, 대조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자신의 판단 드러내는 거 맞죠? 대조적 어휘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거짓말하고 옳은 말 나오죠? 답 몇 번이요? 1번. 자, 기억.
가장 적절한 거 1번 아니야? 1번이 맞으니까 답이 1번이죠. 그치? 형들 맞지? 기억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순풍이 죽었다고 하니 이거 다른 사람이 맞아요? 자신이 주변에 준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됐고 5번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상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유대 강화 아니겠고 교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판단입니다. 틀렸어요. 답 1번은 답 바로 나오죠. 자, 뒤지가 진적 빨리 가보자. 시간이 없겠다. 자, 뒤지가 진적인데 요거 한번 나눠봐. 야, 먼저 나눠보고 가자. 이렇게 나눠보고 가자. 이렇게 나눠보고 가자. 나눠봐. 쭉쭉. 이거 들어간 대로 나눴어.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나눴죠? 이렇게 나눠. 자, 이렇게 나눴고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해봐. 해보고 문제 17번만 아니 몇 번 문제죠? 하나 남았나 두 개 남았나? 하나 남았죠? 19번만 문제 19번 문제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한번 해볼게요. 시간 체크할게. 자, 시간 3분. 3분 안에 17번 문제까지 풀어봐. 밑줄 긋고 선생님 밑줄 긋은 거 볼 거야. 자, 준비 시작. 밑에 그 설명 나와 있는 것도 잘 봐야 돼. 아니야. 그랬어. 문제도 풀어봐.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얘들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 아닌데. 제목이 뒤지가 진적인데, 급해. 좀 더 해라. 잘하는데 조금 느려. 그지? 좀 더 급하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해보면 진짜 별 내용 없어. 앞에가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오히려. 자, 한번 가보자. 선생님이 한 거 봐봐.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 일단, 먼저 볼 때, 뒤지가 진적이라고 나있는데, 진적이 이렇게 별표 쳐져 있잖아. 제목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니까. 진적은 진귀한 책이라는 뜻이야. 뒤지가 뭐야? 읽어봤더니 효수가 뒤지가 뭔 거 같아? 어? 똥 닦는 휴지야.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밑줄 긋은 거. 아, 선생님도 대충대충 걷어요, 진짜. 일단 여기 다 걷어요. 일단 얘는 다 걷어. 뒤지가 필요하다 했고, 그 당시에는, 뒤지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래? 썰어서 쓰는 형편이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경찰서나 바깥 세상을 그 기꺼리고 있어도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번 읽으면 끝까지 다 읽었고요. 내용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야 무슨 꾀를 쓰든 간에 어쨌든 돌려서 윤독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는 주로 뒤지로 공급했어요. 잡지의 재고품을. 그걸 받고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글빨이 지루한 시간 10살이 지나는 것만 같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잡지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여러 개 노력들이 여기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얻으면 이렇게 얻은 뒤지들은 각각 돌려서 읽어가는 보셨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꾼들을 이용하게 되죠? 청소꾼을 이용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한 일이면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몇 번? 되게 쉽게 나와야 돼. 외척, 여기 잘라지잖아, 이렇게. 거세서 이렇게 잘라져요. 2번. 이게 왜 2번이냐면 아주 되게 간단해, 따지고 보면. 여기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는 본문에 넘어가는 얘기잖아.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는 것은 누구니? 넘어가. 이 따옴표를 안 봤잖아. 보면 이거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야? 누가 주체하는 거니? 경찰서에서지. 일본이지. 일본에서 경무위부 재고품을 공급하잖아. 이게 글쓴이와 조선학교 동지들이 읽을 거기를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니? 아니잖아. 얘네들은 그만큼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얘네들 제공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지. 글쓴이와 조선학교 동지들이 읽을 거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우리가 더 줘 해서 경무위보를 걔네들이 이걸 뒤주로 준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문제 다 풀었죠? 오늘 여기까지요.